안녕하세요. 내 피부에 날개를 달아줘.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이죠. 한 달이 넘었죠. 한 달 좀 넘었죠. 맞아요. 네. 자, 한 달이 더 넘은 공백이 있었는데 원장님은 그동안 근황이 어떠셨나요? 근황이 엄청 바빴죠. 진짜 살이 좀 더 빠지시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바쁘기만 했어요. 아직 휴가도 안 가. 휴가철이 아직 본격 시작이 아니구나. 그쵸. 지금 휴가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또 한 달 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게 너무 반가워서 박준호 선생님 피부과에서 이렇게 현장 라이브 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죠. 2번 정도 라이브 쇼는 여기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병원 내부를 공개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메이크업 할 때 그 녹화를 했었었죠. 영상을 미리 만드는 사전 녹화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방송을 한 번 했었었는데 그렇게 내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어요. 오늘 한번 좀 가능한가요? 저기 한번 투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병 와보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거고, 그쵸? 그분들은 진짜 익숙하시겠다. 감독님, 저희 오늘 한번 실내 스튜디오 한번 이렇게 피부과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어떡해. 아직 안 돼요? 아니요. 가면 되죠. 저는 구면이지만 처음 온 것처럼 피부과를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레이저 치료실입니다. 저희가 여기가 이제 제 진료실인데요. 여기가 그 수많은 환자들을 뵙는 여기가 진료실입니다. 제가 성격이 엄청 깔끔하지는 않아가지고 막 널어져 있어요. 너무 깔끔한데요? 이게 뭐 깔끔해요. 여기 봐봐. 막 정신도 없는데. 환자분들을 찾아뵙는 진료실이구나. 제가 그동안 저기 렉 강의해서 상 받은 것도 저기 상패들 다 있고요.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레이저실인데 제가 좀 자랑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조명을 저기 조명 보여도 돼요? 좀 굉장히 넓게 달아놨죠. 그 이유가 이게 그림자가 안 져요. 그러면 치료를 할 때 훨씬 좋죠. 더 그러니까 육안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가리는 게 없으니까. 얘가 요즘 가장 핫한 그 피코 세컨드 레이저 장비인데. 피코 세컨드 레이저인데 그 장비가 지금 2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되게 신경을 쓰는 건데 이게 촬영기예요. 우와. 그래서 카메라가 DSLR 카메라가 6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얼굴을 탁 찍으면은 그냥 좋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와, 진짜요? 다각면에서? 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PD님을 찍었는데 처음 봤어요. 여기다. 이게 우리 PD님 얼굴인데 이게 기대가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 잘생긴 PD님 이렇게 3D로 나와요.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눈을 감고 찍으니까. 눈을 감고 찍으니까. 그래서 3D로 삼각 다 돌릴 수 있고. 이거 약간 다큐에서 보던 이렇게 해서 유인원 콧구멍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화질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확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와. 그쵸 방금 이렇게 하면은 이 부위가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밀하게 피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를 딱 하면은 여기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되게 신기하지? 모니터를 항상 베드에다 놓고 환자분이랑 사진을 항상 봐가면서 진료를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모든 환자분들은 제가 전의 상태를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에는 어땠는지와 지금 상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모니터가 바깥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귀찮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다 딱 걸어놓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가면서 항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딱 정확하게 비포 앤 애프터가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안 좋아졌는데 막 뭐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말 절대 못하고 환자분도 항상 객관적으로 횟수마다 좀 판정을 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미 치료를 했는데 어떤 분은 기미 치료 제대로 된 경우가 제대로 치료된 경우 못 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맨날 사진 봐가면서 서로 봐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얼렁뚱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그 촬영 장비 장점이 네. 저기 보여주셔도 돼요. 장점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뭐 말이 필요 없는 비포 앤 애프터예요.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확대할 거 확대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각도 왜냐하면 또 이게 중요한 게 흉터나 이런 것들이 각도가 다르게 찍히면 좋아져 보이기도 하고 나빠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촬영 각도에 따라서. 그쵸. 근데 이 장비는 촬영 각도를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항상 모든 각도가 정확하게 찍어버리니까 각도가 항상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비포 애프터 각도 똑같죠. 근데 제가 피부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실물로 말이 아닌 실물로 보여주는 곳은 진짜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이게 항상 각도가 똑같잖아요. 비포 애프터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가끔 그쵸? 제가 진료를 오래 받다 보면 내가 좋아진 건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게다가 항상 모니터를 빼대다 놓고 환자분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믿음이 항상 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제가 치료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사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차트를 안만 열심히 써도 내과 선생님들은 배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아파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저희는 피부가 다 빨개 사람들이 벌빨개 표현을 할 길이 굉장히 어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방인데 항상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AI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사진을 항상 저희는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사진 환자분이랑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좋아졌네 나빠졌네 앞으로 치료 계획은 어떻고 이걸 항상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만족감이 제일 클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방마다 이렇게 안 놓고 한 대 다 이렇게 놓은 이유가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장비를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기계를 끌어다 쓰기는 게 훨씬 편하죠. 아니면 사람이 옮겨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방에다가 일단 쫙 다 몰아놓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 가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섞어서 콤비네이션 하게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이 레이저 치료 공간은 제가 너무나 공을 많이 들이는 공간이고요. 애정이 큰 공간인 것 같아요. 하루에 정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레이저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여드름 치료실이라고 쓰여있네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그 DDR이라고 안면 홍조 치료하는 장비고요. 이게 EDR이에요? DDR. 그다음에 또 제모 레이저도 있고 저기 이제 뭐예요? 저기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볼래? 진짜요? 제가 들어가 봐도 돼요? 들어가 봐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볼까? 그래? 이게 괜찮아 들어가. 저 지금 무서워요.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만 벗고. 네, 제가 방송 최초로 의료기기에 들어가 보네요. 정말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그럼요. 진짜 들어갈게요. 쑥 들어가 있어. 이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중에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좀 더 밑으로, 쭉 더 밑으로, 쭉 더 밑으로, 조금 더. 발 걸칠 때 있죠? 네. 이렇게 돼서. 저 어디로 보내시는 거 아니죠? 우주로. 원장님 잘못했어요. 우주로. 이제 잘할게요, 원장님. 예전 씨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우주로 보내는 거야. 피디님. 저 원한이 있었나 봐요. 음압 이게 안에서 진공이 돼. 음압이 걸려요. 이게 스윙 할 때 지금 음압이 걸렸다가 풀리고 우와. 음압이 걸릴 때는 다시 사람이 쭉 빨려 내려가요. 쭉 빨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음이온 치료랑 그다음에 백큐 치료를 하는 건데요. IVT라고 인터미턴트 백큐 테라피라고 해서 간헐적으로 음압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면 홍조 환자분들 막 열감 있고 달아오르는 거를 얘가 많이 낮춰줘요. 왜냐하면 교감신경계 쪽이나 부교감신경계 그 밸런스를 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몸이 평소 때 되게 좀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순간 되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약 구역질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네. 울렁하는 정도까지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자고 나면 되게 괜찮아지고요. 이거 약간 나른해지네요. 되게 잠이 엄청 잘 와요. 근데 지금 약간 졸리려고 해요, 피디님. 그래서 평소 때 잠 못 자고 피곤한 사람들은 이거 하고 나면 되게 잠을 푹 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안면 홍조를 비롯해서 긴장성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생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풀리고 좋아져요. 안면 홍조가 또 이렇게 생활 규칙성을 그럼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잠 잘 자요. 지금 졸리려고 해요, 원장님. 진짜? 네. 나른해지면서. 오늘 이제 네, 이제 방송은 이제 연속해야 되니까 쳐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마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와, 이런 이색 체험이 따로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제 저희가 요건 방 하나 더 있고 나머지 이제 관리실이랑 진료실이 그렇게 돼 있고요. 나른해. 나른해졌어요. 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 그냥 되게 좀 나른하면서 개운해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 공간에 박준호 원장님의 이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나른하네요. 진공이 한번 이렇게 딱 올라올 때마다 숨이 팍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나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이렇게 병원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들을 다 제가 사 모은 거예요. 정말요? 이 그림에는 뭔가 가게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아니요, 이거 제 지인분들, 작가분들 아니면은 전시회에서 산 것들 뭐 이런. 이렇게 진짜 어느 공간 하나 원장님 손길을 타지 않은 곳이 없네요. 10년 됐는데 되게 벽도 깨끗하죠. 네. 흰색. 처음에 흰색으로 막 다 할 때 고민 좀 했었는데 왜냐면 중간에 혹시 때 타고 막 그럴까봐. 10년 됐는데 뭐 되게 생각보다 관리가 잘 돼서. 사실 아까 상담심도 막 더럽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깨끗했어요. 진료실이요? 네. 지저분한데. 원장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신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더워라.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갈까요? 네, 스튜디오 구경 마쳤으니까 저희 한번 이렇게 구경 잘했어요. 다들 지금 선생님 너무 바쁘세요. 원장님 병원 좋다. 옷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칭찬도 지금 있으셨고 네, 굉장히 깔끔하시다고. 맞아요. 진짜 지금 병원이 이게 10년 된 병원이래요, 여러분. 근데 사실 나 오늘 한 바퀴 내 방은 들어갈 생각은 없고 레이저실은 살짝 내가 자랑하고 싶어갖고 일부러 아까 와서 막 불도 켜고 막 장비도 다 켜놨는데 방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방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질문 없어요? 질문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 빨리 일합시다. 저희 빨리 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 칭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진짜 저 카메라 장비 탐난대. 감독님 카메라 장비 탐난대요. 아니 근데 감독님 저도 3D 말씀하시죠? 내 거 그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 카메라. 그 카메라 집에다 둬서 뭐하게 병원에다 둬야지. 저거는 집에서 못 써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쵸. 다크에서 보던 유인원 그 이유가 왜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사진 찍을 때 사람이 손 바뀌면 다 다른 거예요. 각도가 다르고 조명이 다르고 막 해서 저는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저걸 딱 사니까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저 장비가 또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 갖고 3번을 찍어야지만 합성이 됐었는데 6개짜리니까 한 방만 빡 찍으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보통은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근데 좀 첫 번째 질문이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로 환타님이 질문 주셨어요. 접촉성 피부염은 완치가 어렵나요? 그 접촉성 피부염은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나한테 안 맞는 그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인식을 하고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완치시키기에는 사실 왜냐면은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염색약을 예를 들면 염색할 때마다 알러지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이런 주위에 알레르기 심하게 나는 분들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PPD 성분 때문에 그런데 주로 그 성분에 대해서 내 몸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염색약, PPD 들어가 있는 염색약을 안 쓰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색조 화장품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치료를 해서 맹장 수술한 것처럼 딱 잘라갖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내 몸에서 생기는 면역학적 반응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죠. 아직까지 그쵸? 현대의학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접촉 피부염이 되게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 접촉 피부염이시네요 라고 진단을 하시고 뭉뚱그려서 이제 먹는 약 바르는 약 처방을 해주시면 먹고 바르면 좋아지는데 끊으면 또 바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접촉 피부염 원인을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기 위해서 패치 테스트라고 등에서 막 48시간 동안 붙이는 테스트도 하고 막 해서 원인을 찾으면 그나마 땡큐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인을 못 찾으면 굉장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치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제품 같은 것도 일기를 좀 다 써보시고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성분은 나랑 안 맞았구나. 네. 써보니까 이건 좀 맞는구나. 그게 또 참 쉽진 않죠. 그래서 검사를 해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댓글에서도 많이 올렸었는데 네. 그 코스메릭 패치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패치 테스트가 한 90가지를 하는 패치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사항 문제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나와서 사용을 못해요. 왜 허가가 안 안타깝게. 났어요? 왜냐하면 그 붙이는 물질들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이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몸에 붙여? 근데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건데 그 이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패치 테스트를 검사해서 좀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마 원인 찾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원장님 눈으로는 이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를 알 수 있나요? 이 육안으로? 육안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습진이나 염증성 병변이 있으면 네. 되게 습진성 병변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추측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에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네. 파스 붙인 자리에 알러지가 생기면 아 이건 접촉 피부염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패턴의 모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눈 주변으로 계속 알러지가 생기시는 거예요. 왜요? 어떤 걸 그래서 발라서? 아이크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줄 알고 계속 다 봤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갖고 결국에는 패치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피메로살이라는 보통 24개를 하는데 36개 하는데 마지막 번에 피메로살이라는 보존제 같은 성분의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존제.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걸 다 대충 찾아봤더니 왜 그 컨택 렌즈 세정액의 보존제에 거기에 피메로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니까 싹 나왔어요. 좋아지더라고요. 그분이. 렌즈를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식했잖아요, 그분. 그래서 라식하고 이제 알러지도 안 나고 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렌즈 세정액을 안 쓰니까 알러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딱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아이크림인가, 수분크림, 스킨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세정액은 진짜 의외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백사장에서 동전 하나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헤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도 참 저희도 되게 답답하죠. 환자분들도 답답하실 텐데 진짜 그걸 바라보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또 마음이 어떤 무거울 것 경우도 같아요. 있었냐면 밤마다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인데 밤마다? 뭐지 해서 먹는 것도 검사하고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피 검사를 했는데 무슨 이제 풀 성분, 그러니까 풀 같은 거 왜 잡초야, 그러니까 위드 같은 거 뭐냐면 만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하여간 그런 식물성 성분에 대해서 그 알러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밤마다 자기 주무시기 전에 아로마를 해갖고 아로마 오일, 그러니까 이거 뭐지 훈증기 그걸 하면서 매일 주무시는 거였는데 아로마가 대개는 허브 성분이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이제 식물성 어떤 그러니까 잡초나 하여간 풀 성분에 대해서 뭐가 알러지가 나오니까 그거를 또 안 하니까
바로 없어졌던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려면 정말 어렵다니까요. 그걸 찾으려면 진짜 그 환자분이랑 한 시간은 계속 얘기해야지 대충 뭐 나오나 말라나 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 얘기를 하던데 그런 식의 정말 의외의 성분들에서도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생활 모든 변수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공기 중으로 접촉되는 게 나에게 이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 완치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그 원인이 아직 그렇게 안 밝혀져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원인만 밝혀지면 그거를 피하면 바로 없어져요. 피하면. 네. 하지만 원인을 찾는 게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참고로 질문. 이 접촉 피부염 대학병원에서 정말 집요하게 잘 찾아주시는 분이 동국대학교 일상병원의 이혜영 교수님. 정말 예. 한번 추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치료를 하시는데요? 그 접촉 피부염 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경험도 많으시고 굉장히 집요하게 잘 찾아주시는 참고로 너무너무 고래생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동국대학교 일상병원의 이혜영 교수님께 진료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타님은 한번 그 동국대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신준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세라마이드 섭취에 대한 세라마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젤리님 세라마이드 먹는 거 있어요? 뭐 곤약 감자. 곤약. 원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곤약 젤리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수분? 자 그러면 그건 알약. 뭐냐면 너무 궁금해요. 세라마이드를 먹는다고 해서 네. 그게 우리 피부로 가진 않아요. 왜요? 근데 뭔가 발라주면 제일 확실하지. 그걸 왜 먹어? 저 같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우리 있어요. 피부 장벽은 네. 우리 피부 장벽은 발라서 바로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걔가 그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 먹어서는 소화가 돼서 다 나갔죠. 근데 그런 효과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점막에도 뭐가 있으니까. 근데 장점막은 각질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라마이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세라마이드여서 그러면 원장님 막 어떤 발라야지. 추출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요? 추출물 왜 마셔? 막 당근 추출물, 오이 추출물, 오이 수분 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르는 거? 네, 바르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그럼 오이 같은 왜 피부에다 효과를 보려면 발라야죠. 그렇구나. 그 먹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먹는 게 더 직접적일 것 같고 효과를 진짜? 빠르게 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네. 그쵸? 발라야죠. 저만 그런가요? 먹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저번에 이제 제가 히알루론산은 효과가 없다 먹는 네, 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에스더센 같은 경우 먹으면 효과가 있다. 네. 그게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히알루론산을 먹으면 그 히알루론산이 흡수가 돼서 우리 피부에까지 가서 효과가 보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먹게 되면 장에도 점막이 있고 장에도 그 코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코팅이 그 장 점막이나 이런 쪽의 배려나 장벽도 걔가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쪽이 좀 그것 때문에 좀 촉촉해지면서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그런 쪽으로 좀 좋게 작용을 해서 장 쪽에 있는 염증도 좀 깔아앉혀주고 뭔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장이 건강해지면 뭐 피부 쪽도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관이 돼서 좋아지는 거지. 이게 막 피부에 확 좋아지거나 그게 들어가서 피부로까지 진피까지 걔가 가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원장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갔었어? 아니. 또 어디 갔구나. 고백할 것이 많은데요. 이따 끝나고 헤드락 거는 거 아니야? 막.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그냥 마시는 히알루론산, 먹는 알약을 이렇게 판매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세럼을 5겹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시니까 진짜? 이러면서 주문을 했죠. 정말 주문은 언니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상술에 당하시면 안 되고요. 뭐지? 네.
다음 그다음 또 있다. 혹시 저희 병원이 제가 다음 7월부터 둘째, 넷째는 목요일 날 오후에 원래는 쉬는 날인데 네네. 목요일 오후에 2시부터 한 5시까지는 제가 나와서 진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네, 좀 너무 좀 빨리 빨리 좀 땡겨서 진료를 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예약이 어려운 거는 좀 많이 풀릴 거예요. 7월 둘째 주랑 넷째 주? 7월부터 앞으로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는 제가 진료를 해요. 네. 지금 환자분들이 선생님 너무 바쁘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등과 가슴 여드름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그쵸. 여름 되니까 여름 이런 되니까 질문이 이게 이제 많이 옷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바닷가 가고 하려면 이제 수영복도 입으셔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막 이러시니까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등 쪽은 여드름은 짜면 흉이 잘 져요. 왜요? 그래서 얼굴 치료하듯이 짜면서 치료를 못 해요. 왜요? 우리 몸은 약해서 그런가 더? 얼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흉이 잘 져요. 왜요?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몸에서 그 재생이 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헤어 폴리클이라고 해서 모낭 구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털이 있으면 털 주변을 각질 형성 세포들이 쫙 싸고 있거든요. 라이닝, 그러니까 덮어서 한 줄로 이렇게 딱 덮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재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건 아니죠? 얼굴에 털이 많잖아. 얼굴에 잔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털 주변이 베이스 캠프, 쉽게 얘기하면 베이스 캠프예요. 근데 이제 얼굴은 잔털이 많으니까 쫙 여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시작점이 굉장히 많은데 손끝 이런데 무릎팍 이런 데는 적기 때문에 흉이 잘 져요. 특히 등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털이 적기 때문에 큰 털들이 있지만 듬성듬성 얼굴 잔털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흉이 몸이나 이쪽에서는 잘못 짜면 이제 흉이 잘 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짜도 좀 되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짜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직접적인 여드름 치료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먹는 약, 바르는 약, 아니면 또 자국이 심하면 아예 그냥 필링을 해서 한번 살짝 벗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원장님 또 이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 여름을 공략해서 가슴드름, 가드름이라고 하죠. 또 등드름이라고 하죠. 그런 필링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네네네. 굉장히 전 자극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써도 무방하나요? 얼굴이 아니니까 뭐 크게 사실 트러블 나도 너무 힘들지는 않을 테고요. 그리고 뭐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염증이 심하면 먹는 약도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자극이 있으면 가볍게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여름에 병원 오기 전에 굉장히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박선영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여드름 흉터랑 모공에 프락셀제나 가젤 효과가 좋을까요? 프락셀제나가 제일 효과... 프락셀제나 가젤 효과 좋을까요? 프락셀제나가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아닐까요? 네네. 에어프락셀이라고도 하는데 답변. 근데 이제 모공 치료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제가 칼럼을 하나 쓴 게 있고 한데 첫 번째는 피지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피지 조절. 하지만 이게 제 마음처럼 피지가 조절이 제일 일단 피지 그 성분 구성 조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가? 좀 작은 거 있나? 하여간 이렇게 여기 모공이라고 하면 이게 이따만한 게 이렇게 박혀있는, 단단하게 박혀있는데 블랙헤드. 블랙헤드. 그러면 이게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안 되잖아요. 똑같아. 이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게 돼야지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끼어있는 모공을 이거를 좀 이렇게 단단하지 않게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얘가 좀 빠져나가게 해놓고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이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그 치료 계획에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냥 레이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개는 보면 뭐 프락셀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모공 치료에는 무슨 레이저가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사전 작업을 어떻게 했고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컨설팅을 해줬고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를 환자분한테 얼마큼 설명을 잘 하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지가 줄고 피지 상태가 말랑말랑해졌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에 그리고 레이저가 들어가야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무슨 의미가 되지. 준비 운동 같아요. 그게 그쵸.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레이저만 들이대면 피부가 상하고 맨날 해봐야 효과 자극받고 없어요. 효과가 아무리 좋은 없겠다. 레이저를 갖다 뭐 들이대도 절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네. 피지 조성 같은 거 피지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떤 레이저든 자극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냐면 또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해서 자주 하게 되면 피부 그것 때문에 장벽이 손상될 수도 있죠. 악명 홍조도 생기고 모공 치료하다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그 피지 조성 작업을 끝내놓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약한 에너지로 알맞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 결국엔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큼 잘 조절하느냐, 그다음에 사전 작업, 피지에 대한 사전 작업을 얼마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다짜고짜 무슨 레이저가 좋나요? 무슨 레이저가 효과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의미 없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질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럼요. 굉장히 지금 하신 말씀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준비 운동? 네. 준비 운동 해주셨던 8시간 거잖아. 말씀이.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정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손 주부 습진이랑 엄지발가락 쪽에 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부 습진은 이게 이제 원래부터 피부 장벽 자체가 좀 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이 들면 또 주부 습진이 잘 생겨요. 그래갖고 네. 아토피가 있는 여자 아이들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면 제가 농담으로 얘는 부잣집 시집 보내야 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손에 물 많이 묻히면 습진 생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 많이 안 닿고 네. 핸드크림 이런 거 잘 바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한 포진이 굉장히 심하게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요즘 알리톡이라는 또 좋은 약이 나와서 알리톡. 그거는 이제 전문의 약품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사한테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봤지? 무좀은 되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무좀균은 그 곰팡이균, 진균 걔네들은 원래는 실타래처럼 생겼는데 네. 정상적으로는 걔네들이 공격을 예를 들어서 약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무좀은 굉장히 습해야지 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환경이 되게 건조해진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모양을 스포라고 해서 동그란 공처럼 바꿔줘요. 징그러워요. 모양을 바꿔서 네. 걔네들은 굉장히 치료나 약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잘 안 들어요. 이게 잘 안 죽어요. 뭉쳐져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벙커를 파고 지들이 벙커 안에 숨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태를 바꾸거든요. 걔네들이 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스포어로 이렇게 딱 바뀌게 되면 임상 증상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금방 걔네들이 이제 또 습해지고 약이 없어지면 또 다시 쫙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재발하고. 없겠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마다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좀이 있으면 약도 꾸준히 먹고 다 좋아지고 나서도 한 몇 달은 더 발라야 돼요. 약을 열심히. 이게 완치된 것 같아도 육안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약을 지속적으로 발라줘야 진짜 완치가 된다고 그래서 하네요. 제가 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남자들이 어디서 무좀을 제일 많이 오냐 하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첫 번째 당연히 군대. 두 번째는 어디게? 딩고. 역시 우리 전림이 짱이야. 목욕탕에 있는 그 사우나에 보면 다 목욕하고 나오면 앞에 그 수건이나 카펫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거 밟고 나오죠. 네. 거기서 털고 나와 발 한 번씩. 피디님 거기서 발 안 밟고 나와요? 전 잘 안 발라요. 그거 아니까? 저 꼭 밟아요. 그냥 젖어 있잖아요. 저 젖어 있는 거 바르는 거 되게 싫어. 그래요? 거기에 무좀 그 균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해봐. 항상 축축하고 있지. 사람들이 다 밟고 나오니까 무좀 걸린 사람이 거기 한두 번 밟고 나오면 그 균이 있으면 걔네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밟고 나오면 거기서 옮아요. 되게 잘 옮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우나 가서 나올 때 아예 점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수건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 수건에 써 있잖아요. 뭐 네네. 아껴 씁시다. 막 그 수건 타월 아껴 쓰세요. 상관없이 하나 더 해갖고 저기다 저는 그거 밟고 나와요. 치사하게. 진짜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어쨌건 저도 옛날에 한번 사우나에서 한번 한쪽 발이 옮았는데 진짜 안 낫는 거예요. 되게 센 놈한테 걸렸는지. 그래서 약은 먹기 싫고 바르는 건 또 열심히 발랐는데 좋아졌다 또 생기고 좋아서 또 생겨서
발톱 무좀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로프록스나 뭐 이런 약들은 되게 매뉴트처럼 끈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끈끈하고 이렇게 막 코팅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 주블리아라는 약이 새로 나왔어요. 주블리아. 네, 역시 이것도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랑 상의를 피부과 전문의쌤이랑 상의를 하시고요. 네. 주블리아는 되게 액상으로 돼 있어서 그냥 피부에 발라도 돼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근데 그게 아직 보험이 안 되고 보험 등재가 안 돼서 일반으로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도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비급여 약제거든요. 약제. 전문 의약품인데 그래서 요만한 병이 4만 원 정도 해요. 되게 비싸요. 근데 비싸다. 네. 하도 신경질을 갖고 그럼 저는 그거를 발랐거든요. 한 일주일 바르니까 싹 좋아지대. 그래서 그 약이 원래 되게 효과가 좋은 게 각질을 통해서 이제 침투력이 되게 좋아요. 다른 약보다 좀 성상이 분자량이 작아서 그래서 네. 발톱에나 혼발톱 무좀 있을 때 여기 발라도 잘 스며들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그 발에다 그거 발랐더니 되게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그거 2주 바르고 딱 떨어뜨려서 아 이거는 좋구나 해서 지금처럼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 주부 습지는 알리톡 이라는 약도 역시 처방 받으셔야 되고 발가락 쪽에 생기는 무좀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정말 이것저것 다 발라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나 이거 꼭 고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톱 무좀 약이지만 한번 피부에도 좀 바르면 약간 자극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자극 없이 잘 썼거든요. 이게 또 전문 의약품이니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처방받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산토리님이 질문 주셨어요. 원장님, 저는 얼굴에 땀이 거의 안 납니다. 얼굴에 무한증이 생기면 피부에 부작용이 있나요? 이거는 상관없는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근데 되게 건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보습제 정도 잘 쓰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원장님, 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레이저 제모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땀구멍이 사라지니까 땀이 아니야, 다른 데 난다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여기 OMG. 그거는 뭐냐면 전방위에 갑자기 땀이 사람들이 땀구멍이라는 존재를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모공에 붙어 있는 거는 땀구멍은 안 붙어 있고요. 피지선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땀구멍은 완전히 다른 길이 달라요. 완전히. 정말요? 그래서 털 주변, 그래서 그게 필로세바시어스 유니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털과 피지선이 한 유니트, 한 묶음? 한 통? 한 묶음이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둘은 피지선이랑 그러니까 모발은 이제 서로 연관이 있지만 실제로 땀구멍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말 속설 중 속설이었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게 걱정돼가지고 땀이 잘못돼서 막 얼굴 같은 데 한쪽이 날까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딴 데 얼굴 나는 거는 교감신경 절제술을 했을 때 그런 거고요. 테라클리어는 임산부가 받아도 괜찮을까요? 상관없는데 12주 전에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12주 지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아파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말고 아프지만 않게 잘 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기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도 가겠습니다. 제이님이 질문 주셨고요. 저는 눈 밑에 하얀색 한관종 같은 게 자꾸 생겨요. 아이크림도 안 바르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한관종은 이게 유전성이잖아요. 우성 유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기는 거를 막을 수는 없고 생기면 태어 치료를 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관종이라는 게 땀샘의 한관, 땀이 만들어지고 땀이 배출되는 길, 파이프, 거기 걔네들이 이제 막 커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피부 진피 되게 안쪽까지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치료하려면 다 태워야 되면 태우다 보면 그게 또 흉이 생길 수도 있고 덜 태우면 또 재발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저도 있어요, 그 한관종은. 사실 이거는 치료가 딱 명확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치료는 있죠. 치료는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생기면 원하면 이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회복 기간도 길고 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절연침을 이용한 아그네스를 이용한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긴 하는데
여러 번 해야죠, 여러 번. 그래서 그래도 전에는 막 무조건 다 태우기만 했는데 또 여러 방법들이 좀 많이 고안되고 장비들도 생겨서 전에보다는 좀 결과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결과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여름에 따가운 햇빛으로 소중한 우리 피부 지키는 꿀팁 하나만 전수해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름에 어떤 걸로요? 여름에 이 햇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키는 꿀팁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은 자외선 차단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산, 양산, 모자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양산 들고 다니기가 그렇죠. 그래도 필요하면 들고 다녀야죠. 그래서 그런 말 있었어요, 원장님. 지드래곤이 양산 좀 유행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아, 진짜? 혼자 쓰기 민망하니까. 일단 하니까 제가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 좋죠. 그러니까 쓰면 좋은데 네.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우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 타입이 단단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지우다가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걸 꼭 생각을 하셔서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쓰고 지운다고 며칠 그렇게 해봤더니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고 상하더라 하신 분들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쓰고 세안 빡빡하다 보면 한 일주일만 하면 지루성 피부염 싹 올라오고 되게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정말 세게 놀러 갈 때 막 이럴 때 바닷가 가거나 이럴 때만 쓰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자, 양산 이렇게 물리적인 거를 꼭 잘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 비타민C 앰플이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블 블럭이라는 약간 개념인데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았을 때 그 노화도 되고 색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프리 레디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프리 레디칼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게 항산화제예요. 비타민C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최대한 활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C 앰플을 충분히 바르고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제도 쓰고 그다음에 햇볕을 많이 본다는 집에 와서 비타민C 앰플을 또 충분히 바르고 그렇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안할 때도 좀 편할 수 있고. 그럼 비타민C를 낮에 발라도 되나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되죠.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특히 되고요.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꼭 이렇게 바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원래는 피부에 있는 각질세포 형성세포나 이런 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신경세포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도 각질 형성세포는 이렇게 블럭처럼 생겼고 멜라닌 세포는 이렇게 생겨서 뾰족뾰족 돌기가 있어요. 신경세포처럼.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 눈에서 햇볕이 굉장히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부시 하면 햇볕이 굉장히 세게 느끼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끼면 햇볕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덜 세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서도 멜라닌 세포를 덜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이런 물리적인 것들로 차단을 시켜주는.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도 약간 그 멜라닌 세포로 인해서 피부가 타는 거를 조금이나마 좀 막을 수가 있대요. 그럼 선글라스, 양산, 우산 이런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멜라닌 세포가 그 막 일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유는 멜라닌 색소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피부암이 잘 안 생겨요. 그쵸? 백인들은 피부암이 엄청 잘 생겨요. 잘 걸리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자외선 차단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피부암 자외선 바로 받아서 자외선 차단제가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코케이시안들 백인들은 영국같이 맨날 안개 끼고 비 맨날 오는데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인디안들한테 그 옛날 땅 뺏어갖고 살았잖아. 거기. 그러니까 지들이 살면 안 되는 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 오늘 세다. 지금 세계사까지 갔어요. 오늘 좀 세다.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한 달만 해서 그래. 하여간 호주 그 다음에 어디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백인들이 이제 피부암이 굉장히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선글라스를 끼면 햇볕이 세다고 우리가 또 안 느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제가 세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세다고 안 느끼면 우리 몸에서도 야 그럼 멜라닌 세포를 안 만들어도 될 거, 그렇게 세게 많이 안 만들어도 돼, 이런 사인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지, 우리 머리를. 선글라스를 빡 껴가지고 햇볕이 안 세게끔, 안 세다고 느끼게끔 만들면 멜라닌 색소도 좀 덜 만든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비타민C 앰플 잘 쓰시고 선글라스도 잘 쓰시고 모자, 양산 이렇게 하시고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좀 사용하는 양도 조금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니고, 뭐 자외선 차단제 맨날 써도 난 트러블이 없어. 네네. 그러면 두껍게 바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다른 보조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 거죠. 네. 진짜 신기한 게 직접 받는 햇빛의 양은 똑같아도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 멜라닌의 생성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간다고 이제 제가 어디서 논문을 한번 봤는데, 그 논문이 이제 뭐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에 그건 말이 된다라는 생각. 진짜 신기한 의견이었어요. 다시 한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까 지루성 피부염 얘기가 딱 나왔었는데요.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 주사 피부는 어떻게 구별 가능할까요? 저는 붉고 흰 좁쌀이 얼굴 전체에 나고 많이 가렵습니다. 피부에 기름기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딱 전형적인, 저는 모낭염 둘 다 갖고 그런 것 계시는 같아요. 예. 구별이 가능하다. 사실 이거 구별이 좀 저는 어려워 보였었거든요. 제가 볼 땐 친구가 여드름이었는데 친구는 이게 그저 짜도 안 나오는 모낭염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떻게 구별 가능한가요, 원장님? 그 모낭염이랑 여드름은 사실 구별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균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지 분비가 많으면서 그런 게 생겼으면 그런데요. 네. 피지 분비가 좀 피지 분비랑 상관없이 외부에서 어떤 균이 침투된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공기를 그 피지선 안쪽에 있는 어떤 이렇게 피아크네라는 균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모낭염 같은 경우는 진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손 안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면도하다가 뭐 이럴 때 생기는 것들이라서 그런 면이. 하지만 치료는 이제 항생제 쓰고 이제 짜고 이렇게 치료해서, 치료는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사실 육안으로 구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요거 우리 3일 전에 우리 치료 받으신 분인데 지금 약간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최진희 님이요? 네, 질문 들어볼게요. 인트라셀이랑 피코를 했는데 약하게 레이저했던 분은 회복되는데, 흉터를 심하게 한 그거는 아직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흉터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회복이 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냥 오시면 저희가 드레싱 해드리고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시니까, 흉터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남아 있어야지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지금은 아직 치료한 지 3일 차이기 걱정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흉터가 센 부위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피부가 이제 흉터가 생겨서 픽스가 딱 돼버리면 그 위에 어떤 치료를 해서 아물 때도 흉터가 생긴 모양대로 아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따지면 포맷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리셋을 시켜주고, 거기서 살이 차올라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흉터가 깊었던 부위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분명히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있는 건데, 아직 3일이면 이게 회복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흉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차도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건 드레싱을 잘 해야 되니까. 한번 병원에 오셔야지 하고 드레싱 하시면 되고, 그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누군지는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그럼 오시면 돼요. 네. 내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레싱 열심히 잘해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선크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추가 질문인데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대개는 이제 그 무기자차, 유기자차를 하더라도 회사마다 이것마다 성분마다 이게 또 이거는 다 달라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네. 이게 장단점이 있죠. 무기자차는 두루두루 다 좋은데 완전 하얘지니까 백탁이 심하니까 네, 맞아요. 바르기가 좀 여성분들 힘들고 화장할 때 너무 유기자차는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없지만 기름지기도 느낌. 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서 사용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타입이고 네. 나는 발라서 얼굴 하얘지는 건 난 별로 상관없어 하시면 무기자차가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원장님 근데 정말 의학 초보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두 장점을 섞어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없나요? 되게 무기자차라고 해서 딸랑 무기자차만 있는 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다 합쳐져 있는 어느 정도는 경우도 다 있구나. 컴바인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다 섞은 게 있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이님 추가 질문인데요, 원장님. 제 눈 밑에 하얀색 환광종 같은 게 부모님은 없는데 저만 있다고 그럼 환광종이 아닐 해요. 수도 있고 비립종일 수도 있고 다른 거는 봐야 되니까 그거는 피부과 전문의님한테 내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항포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밖에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항포진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항포진이 생기는 원인이 일단 피곤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생겼어요? 항포진 이렇게 손가락 끝에 물집이 이렇게 다 잡히죠. 물집이 다 잡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가렵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긁어야 되고. 10년 정도 앓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네네.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방문하셔서 알리톡이라는 약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알리톡. 네. 잘 듣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남편의 무좀으로 옮아서 이 무좀이 안면 지루성 피부염으로도 발병될 수 있나요? 다시. 저도 신박한 다시. 질문인데요. 남편분의 무좀으로 제게 옮아서 안면 지루성 피부염으로 옮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네, 거죠?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지루성 남편분이 피부염이 되게 막 늦게 들어와서 잠도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생기는 건 몰라도 발에 있는 무좀이 무좀기 오는 때문에 경우는 생기진 않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목에 또 알러지가 있어서 털옷, 목걸이 이런 거 전혀 못 하는데 고치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따라 알러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거는 고치는 방법을 떠나서 생활 습관. 아니 그거를 안 입는 수밖에 없어요. 네,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근데 이거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두피가 너무 가렵고 얼굴에도 가끔 울긋불긋 가려운 게 올라와서 병원에 갔더니 민감해서 그렇다며 두피용, 얼굴용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3일 이상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바른 3일 동안 효과가 없었어요. 3일 바르고 며칠 기다렸다 다시 발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3일 이내 바르라고 했는데 3일 이상 바르지 말랐는데 3일 동안 효과가 계속됐단 말이죠. 차도가 진전이 없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써도 돼요. 정말요? 한 며칠까지 더 써도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거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 병변이 좋아하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그렇다면 약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먹는 약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추가로 처방을 받든지 약을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은 접촉으로 전염되진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피부의 특징적인 형상이지 그게 어떤 전염 질환은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학창 시절이나 20대 중반까지도 전혀 여드름 걱정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폭발합니다. 이거 스트레스 관리 못해서 호르몬 분비 불균형 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이제 진짜 이런 경우는 패턴을 봐야 되는데 생활 패턴. 아니에요. 여드름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여드름의 패턴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네네. 진짜 막 기름이 풍에서 어떤 피지나 분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건지 네. 아니면 화장품 잘못 써서 생긴 건지 되게 이제 20대 이후에 생긴 거다 하면은 네. 대개는 화장품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쓰시는 화장품을 한번 돌아보고 화장품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그렇죠. 우선은 이제 저기 막연한 추측이죠. 그래서 진료를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네. 그 20대 후반에 그렇게 생긴 것 같으면 네. 우선은 생활 습관이나 제품들 대개는 이제 커버 제품들, 세안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생기세요. 그럼 일단 세안하는 제품이나 평소에 사용하는 스킨 제품들 그거는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제리님이 이제 세안제 글 쓰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맞아요. 자료 많이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거예요.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하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구수염이 생긴 지 3개월째입니다. 면역력이 중요하다 해서 잘 자고 잘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한 달 전쯤에 두 눈 주위에 빨갛게 또 올라와서 귓볼도 찢어지는 거 보니까 아토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진물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데요. 나중에 완치가 되나요? 왜 이런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어려운데 것 구수염 네. 같은 게 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치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되게 알러지성으로 어떤 제품을 잘못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곤해서 생긴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일상생활 주변 생활 습관을 좀 잘 둘러보셔야 되죠. 수면 습관은 어떤지 아니면 지금 치약은 어떤 거 쓰시는지. 이제 참고로 외국에서 하신다면 치약 중에 굉장히 이게 강력해서 좀 이렇게 구수염을 좀 잘 일으키는 제품이 콜게이트 제품이 좀 약간 좀 세거든요. 혹시나 그런 제품 쓰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대부분 보면 아멘해머 쪽 제품들이 좀 약간 순한 편이라서 외국에 사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약 제품 같은 것도 좀 한번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귀밑 같은 경우는 진짜 습진이 생기면 여기가 잘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원장님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이었지만 그래서 여기도 네. 이제 습진이 생기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병원 가게 방문하시기 힘드시니까 네. OTC 약국이나 이런 드럭스토어에서도 살 수 있는 이제 의약품이 하이드로코티손 1%는 이제 드럭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정도라도 사셔서 일단은 좀 사용해 보시고 네. 한 일주일 이상 그 정도 1% 하이드로코티손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약간 그 이상 더 쓰셔도 되니까 좀 치료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자가적으로.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진짜 마지막 질문 한번 받고 네네. 마무리해 볼게요. 염증성 여드름이 나면 벤조일 등으로 처치하기보다는 염증 주사를 맞는 게 최선일까요? 그리고 하얀 농이 찬 여드름이 나면 피부과에 가서 압출하는 게 최선일지. 주사가 트리암시놀론 주사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순간적으로 염증을 깔아앉혀 주는 거지 진짜 제대로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 안에 있는 고름집을 제대로 짜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바르는 거죠. 바르거나 먹거나. 그래서 주사 맞는 거는 아주 급할 때 정말 내일 뭐 면접이라든지 뭔가 아주 누구 만났는지 중요할 네, 때만 좀 쓰시고 그 외에는 그렇게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 자주 맞게 되면 피부도 좀 이렇게 얇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어느 정도 후에는 완전히 골마버려서 더 크게 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는 아주 급할 때 초기에만 좀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 질문이 오늘 정말 많은데 폭발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를 혹시 안 끊을 우리 방송 끝나면 이게 다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남아있죠.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지금 맞아요? 반에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오늘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어떡하죠?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질문 주시면 정말 오늘 많은 질문이 쇄도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너무 어떡하죠? 여러분 그 커뮤니티가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네네.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방문을 하세요 하는데 가서 이제
답을 또 찾기가 또 어렵죠. 어렵거나 이제 진료를 너무 네. 짧게 받거나 막 그러시면 또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답글 달아드릴게요. 이거 봐요. 오늘 댓글 진짜 많아요. 우리 뭐지? 지금 한 7분의 1? 8분의 1 겨우 읽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오늘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좀 더 너무, 성의 있게 너무 답변드리려고 죄송하다.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소화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더 많은 질문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곤 했는데 저희가 다음 방송은 7월 17일 화요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7월 17일이 화요일이죠? 네. 그쵸? 네, 여러분 목요일이 아니니까 까먹지 마시고 7월 17일 화요일에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11시에는 홍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홍쇼는 뭐예요? 홍해걸 선생님. 홍해걸 선생님이. 하원장님은 뭐예요? 원장님 어서 함쇼. 네, 어서 함쇼와 홍쇼인데요. 원장님, 이거 홍해걸 원장님이 들으면 서운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홍해걸 원장님 아니세요? 박사님. 우리 너무 당황했어 지금. 그렇구나. 홍쇼가 뭐예요? 오늘 이거- 방송 못 보도록. 이 방송 꼭 박사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는 7월 17일 화요일에 이제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임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답글 좀 잘 달아드릴 테니까 오늘 네. 혹시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서운하지 게시판 마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서 또 저희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